네, 오전에 저희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앙상블 학습 방법에는 그 다수결로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모델을 그 여러 개의 훈련셋을 만드는 방법은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들을 추출해서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을 여러 개의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결과를 조합해서 그 예측을 내놓는 그런 앙상블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배깅을 이용한 방법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스팅은 그 과소적합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혹은 오차가 큰 모델에 대해서 그 오차가 큰 샘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서 순차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부스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스팅 방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다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샘플 자체에 오차가 큰 샘플 자체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 에이다 에이다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차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순차적으로 점점 그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을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앙상블 학습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코드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구글 콜앱에서 머신러닝 12번이고요. 앙상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만드신 분들은요,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로 했었던 부분, 오전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블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학습시키는 여러 개의 모델을 혹은 한 가지의 모델을 여러 번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의 집합을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앙상블 학습 방법에는 서로 다른 모델 여러 개를 학습시키는 방법과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에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보다는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셋에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딱 그거예요. 모델은 디시전 트리만 사용을 하고, 디시전 트리를 훈련셋의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에서 각각 별개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그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요.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블을 사용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 앙상블을 사용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 러닝이 2번 들어가죠. 머신러닝 방법.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블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식, 앙상블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 투표 방식이 있어요. 투표, 보팅 방식이 있습니다. 투표 방식은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켜서 각각의 예측값을 투표로, 그러니까 다수결을 한다는 얘기죠. 다수결. 투표 또는 평균 값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보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팅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은 훈련셋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훈련셋을 써서 여러 개를 학습시킨 다음에 각각에서 예측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분류에서는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고요. 다수결을 다른 말로는 최빈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여러 개가 예측값들을 주게 될 텐데 그걸 평균으로 예측하면 되겠다. 이게 보팅 방식이에요. 이게 보팅 방식이고,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배깅. 우리말로도 그냥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어로만 쓸게요. 배깅. 배깅은 뭐의 약자냐면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의 약자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 B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애그러게이트에서 AGG를 한 거예요. 그다음 거기다가 ING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배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깅에서 부트스트랩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부트스트랩은 중복 허용. 중복 허용 샘플링을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훈련 셋의 부분 집합들을 하나의 같은, 하나라고 할까요? 하나의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분류 문제면은 최빈값을 사용을 하는 거고, 다수결로 나타나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귀 문제 같으면은 평균값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학습 방법을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표 방식 보팅보다는 배깅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배깅은 제가 이거는 붉은 글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방식은 여러 개 다른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델을 전체 훈련셋에 학습시켜서 최빈값과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게 보팅이고요. 배깅은 일단은 부트스트랩, 이게 뭐냐면 부분 집합을 뽑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 알고리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고리즘만 서로 다른 훈련셋에서 학습시켜서, 그러면 서로 다른 예측값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분류 문제에서는 최빈값, 그리고 회귀 문제에서는 평균으로 예측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배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한 훈련 셋의 부분 집합들을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스팅과 배깅의 차이점은 중복을 허용하느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고요.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랜덤 포레스트가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간단하게 제가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랜덤 포레스트란 배깅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들의 무엇이다? 앙상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알고리즘의 디시전 트리에 중복 허용해서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그죠? 이게 배깅이죠. 배깅을 사용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의 디시전 트리에 학습시키는 앙상블 학습 방법. 그게 랜덤 포레스트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숲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복 허용해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낼 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할 거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스팅. 이거는 잠시만요. 부스팅도 정리를 할까요? 부스팅도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여서 또 붉은 글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팅. 오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부스팅은 약한 학습기를 그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부스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이다 부스트는 어댑티브 부스트. 어댑티브 부스팅을 줄여서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과소 적합됐던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높여서 과소 적합됐던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높여서 다음 훈련에 순차적으로 그 사용하는 앙상블 부스팅 방법, 사용하는 부스팅. 가중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그 에이다 부스트인 거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이전 학습에서 그 만들어진 잔여 오차 이거를 residual err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잔여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학습시켜서 점점 강한 학습기를 만들어가는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부스팅 방법이에요.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그 랜덤 포레스트를 제일 먼저 해볼 거고요. 보팅 방식, 배깅 방식, 그다음에 배깅 방식을 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를 해볼 거고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부스팅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에이다 부스트나 특히나 그레디언트 부스트라는 방법이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이용한 그 알고리즘 중에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그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는 있는데 학습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스팅의 장점은 그 예측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단점이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순서를 보팅, 배깅,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pandas, matplotlib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임포트, numpy, 그다음에 임포트, pandas, 임포트, matplotlib, pyplot. 자,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뭐 데이터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분리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학습기들을 사용도 해보고 그럴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우선 scikit-learn에서 scikit-learn 패키지에서 import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모듈에는 그 데이터들을 로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요. 데이터를 로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함수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 여기 있죠.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모델 셀렉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점수만 필요하면 크로스 밸 스코어 요거 이용하시면 교차 검증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차 검증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알고리즘들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분류 위주로만 우리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를 했었던 게 네이버죠. 이웃. import hey neighbors classifier 이게 그 사례 기반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례 기반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다른 사례 기반 알고리즘이 또 뭐가 있을까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디시전 트리죠. 그래서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그 다음에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수학적인 모델, 그래서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학, 이게 선형 모델이죠. 선형 모델. 선형 회계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형 회계를 이용하는 그런 분류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또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전부 다 사용해 본 겁니다. 그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사용을 해봤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사용해봤고, 선형 회계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 할 때 SGD 클래시파이어도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이 정도가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사용했었던 녀석들이었을 거고요. 제가 이론적인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요, 클래스 이름이 뭐가 있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 C가 있고 R이 있죠. C는 뭘까요? 클래시파이어, R은 리그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V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금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가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KNN, 디시전 트리, 선형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요 한 4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나이브 베이스라든가 이런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KNN, 디시전 트리, 선형 모델,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그 개별적인 알고리즘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이제 앙상블 학습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앙상블 모듈에서 우리가 보호팅 먼저 해보기로 했죠. 보호팅. 그러니까 보호팅 클래시파이어. 그다음 배깅도 해보기로 했죠. 배깅 클래시파이어. 배깅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배깅 다음에 무엇을 해보기로 했냐면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까지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정도를 사용할 거고 시간이 되면 부스팅, 여기에는 지금 부스팅이 빠져 있어요. 시간이 되면 부스팅이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2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거예요. 그냥 특성이 2개가 있어서 x1, x2라고 한 거예요. 2개의 특성과 2개의 피처, 2개의 특성과 그 2개의 클래스 0과 1. 그러니까 분류 문제죠. 이진 분류란 얘기예요. 이진 분류. 0과 1,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렇게 2개의 클래스를 갖고 속성은 2개를 갖는 가상의 데이터 셋을 만들 거예요. 아이리스로 치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아이리스는 좀 그렇고 변수가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length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width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들을 찍어보면
뭐 점들을 찍어보면 이쪽에 뭐 이렇게 몰려있는 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몰려있는 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뭐 아이리스나 그런 거, 뭐 생선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셋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의 셋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수는 x하고 y라고 할 거고요. x가 특성 배열입니다. 피처들의 배열이에요. 네. 몇 차원 별이냐면 2차원 별이 되는 거고요. y가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 1차원 배열이 될 겁니다. 1차원 배열. 사이클런에 아까 저희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왔죠. 여기에서 make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make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make moon이라고 하는 moo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제일 처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타겟이 가지고 있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류. 네, 0이냐 1이냐 암으로 치면 암이냐 암이 아니냐 양성이냐 뭐 음성이냐 이거를 클래스 그러니까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그게 클래스예요. 여기서의 클래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것도 클래스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것도 클래스죠.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클래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들.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해요? 클래스 뭐뭐뭐 땡땡 하고 함수 def 하잖아요. 그죠? 이 클래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맥의 클래스라고 하는 게 문맥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의 클래스냐 아니면 타겟의 종류 타겟이 몇 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 이진 분류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를 두 개를 갖는 레이블을 분류하는 게 이진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는 제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거. 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다르게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ake moons를 보시면 여기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우선 샘플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샘플 개수를 몇 개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100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100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셔플은 랜덤하게 만들어내겠다. 섞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추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노이즈가 아무도 없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대로 이것만 줄게요. and samples 이것만 100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500개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x의 모양과 y의 쉐입을 해보면 x는 샘플이 500개가 있고요. 컬럼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컬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2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y에는 샘플 500개만 있고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인데 y의 유니크를 볼게요. numpy.unique y 그 다음에 return count true 하고서 보면 y에는 뭐밖에 안 들어있어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y는 0하고 1밖에 없고 정확하게 딱 절반씩 들어가 있어요. 0이 250개, 1도 250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컬럼이 두 개니까요. 첫 번째 컬럼을 x축으로 놓고 두 번째 축을 y축으로 놓고서 스캐터 플롯을 그리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0번과 1번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그릴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plt.scatter 스캐터 플롯을 그릴 거예요. 스캐터 플롯을 그릴 건데 첫 번째 x의 행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y가 0인 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y가 0인 거를 선택하고 첫 번째 컬럼 이걸 x축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똑같이 y가 0인 거에서 첫 번째 컬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x하고 y.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불리언 인덱싱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올까요? false와 true로 5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500개잖아요. 500개. 그죠? 샘플 개수가 500개니까 0이면은 true고 0이 아니면 false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불리언 인덱싱은 뭘 하는 거죠? 불리언 인덱싱은 true인 것만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나 2차원 배열인데 그 2차원 배열에서 컬럼 0번째 컬럼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여기 레이블 줄까요? 여기 레이블을 클래스 0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 0. 일단 얘만 보겠습니다. plt.show. 네, 요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요런 모양이. 단원이죠, 단원.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복사하시고요. y가 1인 것만 그릴게요. y가 1인 것만 이렇게 그리면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요. 네, 요것도 반원이에요. 근데 중심의 위치가 조금 다른 거죠. 네.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달 모양. 얘네들이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됐겠죠. 네. 그래서 달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름달, 반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분류하기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그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잡음이란 뜻이잖아요. 잡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거를 되게 퍼져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잡음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데이터에다가 잡음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은 아주 일정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위아래로 막 번져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다음 여기 있는 것들도 위아래로 이렇게 번져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잡음, 노이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쟤네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를 0.3 정도로 줄게요. 0.3 정도로 주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 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을 시킬게요. 샘플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실행시키고 뭐 쉐입이야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쉐입은 똑같아요. 쉐입은 똑같고 0과 1의 개수도 똑같고요. 얘네들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색과 노란색을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예요. 이거를 KNN과 디시전 트리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알파 값을 주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뭐 0.4 정도로 줄까요? 투명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 너무 희미한가? 0.5 정도로 줄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보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레이블들 보여주기 위해서 레전드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뭐 그리드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드 보여주면 될 거고, 저거는 배열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변수 이름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1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y1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 클래스 1이죠. 1. 클래스 1.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녀석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고 분류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뭐 요런 정도로 보면 요 근처에 있는 녀석들은 좀 오차가 날 것 같은데 이쪽하고 이쪽은 분류가 잘 될 것 같아요. 분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라고 치면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3차 함수 정도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3차 함수의 위쪽과 3차 함수의 아래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잘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몇 개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 개념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이 개념. 그러니까 그 평면을 2차원 평면을요. 직선이나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2차원 평면을 곡선의 위쪽하고 곡선의 아래쪽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곡선의 위쪽에 있는 거는 클래스 0,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거는 클래스 1.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겠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차가 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만들게 되면 뭐 오차가 조금은 줄어들 거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쪽에 또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곡선을 만들게 되면 더 잘 맞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항회귀와 비슷한데 그 직선이나 곡선의 방정식이 공간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네,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해서 분류를 할 때 사용한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런 데이터셋을 여러 가지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훈련셋, 테스트셋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도록 하죠. X트레인 만드시면 되고요. X테스트. X가 X트레인과 X테스트로 나눠질 거고요. Y가 Y트레인과 Y테스트로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테스트 사이즈를 20%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개, 100개 이렇게 되겠죠. 500개가 있으니까. 여기 점들은 전부 500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 개수 아까 몇 개로 했어요? 샘플 개수 500개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개 중에서 20%니까 100개는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개는 훈련 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나눌 때 랜덤 스테이트를 써가지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 훈련 셋에 1대1로 있으니까 테스트 셋에서 전체 세트에 1대1로 있으니까 훈련 셋도 1대1, 테스트 셋도 1대1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고, 앙상블 학습 방법을 하기 전에
앙상블 학습 방법을 하기 전에 여러 개의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시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다섯 개는 우리가 위에서 임포트한 게 있어요. 그죠?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게 있었죠.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 게 있었죠. 여기까지가 사례 기반 모델.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SGD를 이용한 분류도 있죠. 여기까지 수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분류도 있었죠. 요 5개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요 5개를 생성을 하시고요. 5개의 모델을 각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5개의 모델을 훈련시키시고요. 훈련 셋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시킨 다음에는 5개 모델의 점수. 여기서는 정확도가 되겠죠. 정확도를 테스트 셋에서만 계산하세요. 테스트 셋에서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겠죠? KNN 생성한다. KNN 훈련시킨다. KNN의 테스트 셋 점수 계산한다. 만약에 오버피팅인지 아닌지까지를 하려면 훈련셋 테스트 셋까지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할까요? 그러면 훈련셋 테스트 셋에서 각각 훈련 어차피 반복문 이용하면 똑같은 과정으로 그냥 쑥 하고 한 번에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점수가 높은지 어떤 모델이 가장 점수가 낮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요거는 하면 SGD를 사용하실 때 SGD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실 때 로스는 로그를 사용해 주세요. 로스는 로그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을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SVC예요. SVC의 파라미터 중에서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 true로 사용해 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기본값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본값으로만 사용하셔도 좋고요.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요렇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는 제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기본값이 로그가 아니었을 거고요. 힌지라고 하는 거였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확률을 계산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을 하려면 로스를 로그라고 주셔야 돼요. 로스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를 true를 써주셔야 확률도 계산하고 예측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앙상블 때문에 그래요. 앙상블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기본 값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